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나가면 아니면 나중에 편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명사다 이거지. 명사가 있다고. 그럼 명사 하나만 하면 되잖아. 명사 하나만 하면 말이 다 돼. 막 에바 다 된다고요. 에바 아니면 리나 다 되잖아. 그래 하나만 해도 말이 다 통한다고요. 명사. 근데 이제 명사가 하나만 있으면 뜻이 단조롭잖아. 그러니까 이 명사 앞에다가 또 하나의 명사를 둘 수가 있는 거야. 또 하나의 명사를 두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면 당연히 요 뒤에 있는 명사의 뜻을 얘가 넓혀주지는 못해. 한정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원리상으로. 버스, 스쿨 이러면 스쿨 버스가 되잖아. 그럼 모든 버스 중에서도 학교 버스가 되는 거지. 그럼 명사가 두 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의 뜻을 한정시켜 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정명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한정명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선명사, 후명사라고 하기도 해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는 어때? 뒤에 있는 명사의 뜻을 한정시키니까 한정명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앞에 있는 걸 선명사, 뒤에 있는 걸 후명사 합해가지고 명사.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한정해 준다고 그래서 한정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그냥 명사고. 그 일단 한정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만약에 한정한다는 뜻이 없으면 언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버스다. 버스. 경상대학 버스. 그 다음에 유치원 버스. 한국 버스. 미국 버스. 이렇게 다 되잖아. 그래서 영어는 이게 명사와 명사가 겹쳐가지고 또 한정된 명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안 그래.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지 않아. 영어는 어쨌든 명사와 명사가 만나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가 선명사, 뒤에 있는 명사가 후명사. 그럼 당연히 선명사가 선행명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행명사라고 하는 거지. 이제 영어가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명사가 예를 들어 이제 스쿨 버스라고 하자고요. 스쿨 학교잖아요. 버스. 이러면 요건 버스는 버스인데 뭐지? 학교 버스란 말이잖아. 이건 용도를 나타내는 거. 학교에서 쓰는 버스.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인 글라스가 있잖아요. 와인 글라스 이러면 Glass거든. 이건 글라스는 자는 잔이야. 자는 잔인데 무슨 잔? 와인잔이란 말이지. 와인잔. 그래 와인잔이라고. 그래 자는 잔인데 와인을 위한 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정명사 이렇게 해도 되고 선명사, 후명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로 하고 싶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한정명사는 뒤에 올 수가 없잖아. 그럼 명사는 그 모든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제 한정명사는 완전히 일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설정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정어라고 하는 거죠. 설정어. 요 명사를 갖다가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야. 한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정해 준다, 규정해 준다는 게 거의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요거는 한정을 해 주는 거고, 요 말의 스쿨버스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지. 자, 이래가지고 요 전체가 이제 명사잖아요. 명사예요. 요 명사에다가 이제 설정어를 붙여주는, 요 설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설정을 이러면 어떤 버스, 어떤 학교 버스. 이러니까 이게 얘의 성격을 설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좀 당면하고 있는 버스. 이게 더가 항상 이런 식으로 번역하니까 웃기는 거지. 이러면 정해지지 않는 그냥 어떤 하나를 말하고, 더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건데 어떻게 정해졌냐 하시면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 가지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The bus, the school bus 이러잖아.
그래서 유치원 막 보내잖아. 보내는데 이제 엄마가 다른 엄마한테 묻잖아. 스쿨버스 도착했어요. 그러면 스쿨버스가 아니에요. 더 스쿨버스야.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 버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버스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 스쿨버스라면 어디 멀리 가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모르는데 어떤 하나의 버스가 할 때 이제 스쿨버스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 명사의 성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설정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설정을 하고 하는데 명사이면서 설정어가 되는 걸 설정 명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이면서 이런 거예요. any 이런 거예요. any가 붙으면 어떠한 학교 버스라도 이렇게 되잖아. 이게 명사거든. 명사인데 이게 얘가 설정어가 되니까 설정 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다 같은 설정어인데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설정어라고 하고 얘는 설정 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달라요. any school bus 이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학교 버스라도 이런 뜻이 되잖아. 요거는 하나의 학교 버스, 요거는 그 학교 버스. 그가 아니고 요 학교 버스가. 그라고 하면 오히려 헷갈려. 요 학교 버스,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any 이러면 어떤 학교 버스라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설정 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설정어는 그야말로 설정만 하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로 안 써요. 근데 얘는 설정 명사는 일단 명사잖아. 명사로도 쓰이고 설정으로도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래서 갖다 설정 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서 한정 명사니까 한정 명사하고 설정 명사하고는 뜻이 다른 거예요. 설정은. 자, 그래서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딱 요거야. 자, 선행명사가 아니고 선명사, 후명사. 선행명사가 아니에요. 선명사, 후명사. 그 다음에 요거는 설정어라고 하는데 얘를 특별히 설정명사라고 하고 요거는 설정어인데 특별히 관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왜? 방금 선행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네. 선행명사가 아니에요. 선행명사도 따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네네. 선행명사는 따로 해요. 선행명사는 따로 해. 요거는 선행명사가 아니에요. 선행명사, 후행명사가 아니고 그냥 선명사. 먼저 나왔다. 뜻은 비슷하지만 이 선행명사는 또 다른 거야. 요거는 선명사, 후명사. 그렇게 해도 되고 선명사는 당연히 한정명사다. 자, 왜 자꾸 반복하느냐면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래. 이거는 간단해서 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안 돼. 이것도 벌써 내가 수십 번 했는데 또 하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공부 잘하는 우리 리나 쌤 같은 사람은 자꾸 옛날 남자가 생각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다 기억에서 없어서. 옛날 남자가 없으면 새로운 남자 만나야 되기 참 쉬운데 자꾸 옛날 남자가 방해를 하거든. 에바도 옛날 남자 생각납니까? 할머니한테 생각 안 하려고. 그렇지. 생각 안 하는 거지. 하는 거지. 맞아. 자, 이제 이게, 자, 선명사, 후명사, 설정명사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걸 딱 끝내는 거예요. 자,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거지. 자, 에바 이렇게 있어요. 에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wise. 이렇게. 똑똑하다 이거잖아. 한번 해보시죠. wise. 요 wise가 국제 와이스 연맹이라고 있어요. 국제 와이스 연맹. 그 와이스 한 사람만 모아놓는 거지. IQ 180 이상만 모이는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180인 사람도 있어요. 130, 180, 230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180이 돼야지 요 와이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똑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준동사예요. 똑똑하다. 근데 에바는 똑똑하다 그러잖아. 그 요럴 때 요걸 갖다가 단순 서술어라고 한다 이거야. 시간이 자유잖아. 자유시간이야. 에바는 옛날에도 똑똑했고 지금도 똑똑하고 앞으로도 똑똑하다. 그냥 시간 제한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 서술어.
여기다가 뭐가 붙느냐? is가 붙어가지고 시간이 더 측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요 합해가지고 문장 서술어다는 거지. 그죠? 문장 서술어.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요 단순 서술어가 말이에요. 서술어가 되지 아니하고 에바는 자, 똑똑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에바가 똑똑하단 말이나 똑똑한 에바라는 말이나 하나는 엎어치고 하나는 맺히는 건데 똑같단 말이야. 죽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에바가 똑똑하단 말이나 똑똑한 에바란 말이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단순 서술어라고 하고 wise가 앞으로 간다 이거지. 그럼 에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똑똑한 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똑같은 걸 말하는 거지만 얘를 이때는 형용사라고 해주는 거야. 이 형용사는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였다? 단순 서술어인 거지. 단순 서술어. 단순 서술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서술어를 하지 아니하고 형용사가 된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가가지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 너 참 똑똑하다. 똑똑한 너.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에바 와이스 하면 여기서 끝나. 에바는 똑똑하다 끝나잖아. 근데 이렇게 똑똑한 에바 이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에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지. 요거는 딱 끝났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와이스가 에바하고는 약간 떨어져 서술어로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되면 밀집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화장품처럼 얼굴에 바르는 로션처럼 딱 붙어버린다. 요건 얼굴이고 요건 로션인 거지. 딱 붙어버렸어. 이건 약간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다고. 요거는 떨어져 있는 옷과 같은 존재지만, 요거는 딱 화장품처럼 밀집해 있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는 딱 붙는 거예요. 딱 붙어. 항상 떨어지지 않아. 요 형용사와 명사는. 형용사와 명사는 피부와 화장품과의 관계라 가지고 딱 붙어. 요건 약간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단순 서술어, 요거는 뭐라고요? 형용사. 이제 형용사와 단순 서술어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구별이 딱 되죠.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에바 is in 부산 이렇게 됐어. 에바 is in 부산 이러면은 에바는 부산에 있어요 이 말이잖아요. 부산에 있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is가 없어도 괜찮아요. 에바 in 부산, 에바는 부산에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 에바는 부산에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부산 에바가 wise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에바는 똑똑합니다. 에바는 똑똑합니다. 에바는 in 부산에 있으면 똑같거든. 단순 서술어예요. 그럼 얘가 wise 에바가 될 수 있거든요. 얘도 될 수 있어. in 부산 에바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글자가 2개 이상이거든. 이럴 때는 이게 2개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앞으로 가지는 않아. 그게 문장이 좋아야 대가리가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in 부산 에바 이러면 이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거는 형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뭐가 되느냐 하면 에바를 한정해 주는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명사 앞에 명사가 오면 한정명사가 됐잖아. 이제는 명사가 아닌 게 한정해 주는 거야. 아까 전에 학교 버스잖아.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학교 버스라는 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에바잖아. 부산에 있는 에바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한정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한정 명사가 아니고 얘는 한정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한정 서술어. 그냥 부산에 있어요 이러면 단순 서술어인데 이게 에바를 어떻게 한정해 주면 에바는 에바인데 어디 있는 에바? 부산에 있는 에바가 되는 거지. 그 얘는 형용사로 딱 나갈 수가 있지만 얘는 형용사로 못 나가는 거예요. 형용사로 못 나가니까 이게 한정어가 되는 거야. 한정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정서술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한정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정하는 말이거든. 여기 이제 그래서 한정서술어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한정서술어와 한정명사의 차이점은 확실히 아시죠? 한정명사는 명사로서 명사 앞에 가는 거야. 여기 한정명사고, 한정서술어는 어디 가니 서술어였거든. 서술어인데 그 자리에서 한정을 해주게 된단 말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인 부산 앞 뒤에 뭔가가 올 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올 때도 되고 안 올 때도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단순 서술어일 경우에는 에바는 부산에 있어로서 끝나 말이. 네네. 근데 만약에 한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부산에 있는 에바 이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에바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뒤에 다시 뭔가 펼쳐지는 네,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에 있는 에바가 이렇게도 되잖아요. 부산에 있는 에바를 이렇게 되잖아. 부산에 있는 에바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하나는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지. 부산에 있는 에바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원래는 에바는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잖아. A 플러스 B. A가 B, 부산에 있다. 근데 이럴 때는 부산에 있는 에바잖아. 이럴 때는 대문자로 안 써줘. 한정서술은. 그래서 이럴 때는 소문자로 써주는 거예요. 요거는 대문자로 써줄 때는 A가 B 한다는 말이고 에바가 부산에 있단 말이고 이거는 B 하는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합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주어라 그러는 거야. 첫째, 주어. B 하는 A가. 그 다음에 목적어도 되잖아요. B 하는 A를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또 B 하는 A입니다. 단순 서술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근데 영어에는 요게 한정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요 단순 서술어 요거는 항상 뭐냐고 여기 B는 항상 준동사야. 단순 서술어는 항상 준동사야. 준동사 7가지밖에 없어. 7가지. 요것도 B잖아. 요것도 준동사고. 요것도 준동사고.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에바가 부산에 있다 이러면 이거는 단순 서술어잖아요. 에바가 부산에 있다 이러면 단순 서술어예요. 그런데 자 그럼 에바가 부산에 있다 이러면 단순 서술어인데 만약에 에바 is in 부산 이러면 이때는 문장 서술어가 되었잖아요. 네. 문장 서술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 에바가 is living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살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실행 분사란 말이에요. 실행 분사가 돼가지고 is 플러스 실행 분사니까 is 플러스 B가 됐잖아.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P가 됐잖아요. 이건 문장 서술어가 되었잖아. 그 다음에 in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부산에 있다 이런 말인데 얘가 이쪽에 온단 말이지. 부산. 그럼 이건 부산에 있다가 아니고 앞에 있는 서술어를 뭐 해준다? 설정해 주는 이제 드디어 서술어와 설정을 해주는 거야. 아까 전에는 설정 명사가 명사를 설정해 주잖아. 근데 이거는 서술어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술어끼리. 그럼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설정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 서술어고, 요거는 문장 서술어고, 요거는 앞에 있는 서술어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는 거지. 그 일종의 세팅업이야, 세팅업. 문장, 무대를 설정하잖아. 얘가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야. 어디서 사느냐 말이야. 그래서 명사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서술어도 설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설정해 주는 게 없으면, 그건 명사를 설정해 주는 걸 갖다가 설정 명사라고 그러고, 자, 서술어를 설정해 주는 서술어를 설정 서술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명사도 설정해 주고, 서술어도 설정해 주는 거야. 명사는 설정 명사가 설정해 주는 거고, 서술어는 뭐가? 다른 서술어가 설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명사를 설정해 주는 것을 설정 명사, 서술어를 설정해 주는 것을 설정 서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 설정 서술어잖아요. 설정 서술어. 어차피 문장 서술어는 그대로 나오잖아. 설정 서술어가 붙는 거지.
자, in 부산, 부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도 돼요. with. 누구랑? girlfriend랑. boyfriend로 가자고. boyfriend. BF, boyfriend랑. 큰일 나는 거지. 에바가, 자, boyfriend하고 함께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그러잖아.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자, with boyfriend, boyfriend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설정해주고, 얘 역시 얘를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얘를 설정해주고, 얘는 두 개를 갖다 한꺼번에 설정해준다고도 해도 돼. 마찬가지야. 이러나 저러나. 처음에 설정을 해주고, 여기에 처음에 설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서술어라 그러잖아. 서술을 했어. 서술을 갖다가 자꾸 윤택하게 만들어주잖아. 그런 상황이. 그게 언어잖아. 요것만으로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요거로 끝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Eva is living.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Eva is in 부산. 부산에 있어요. Eva is with a boyfriend. 에바는 보이프렌드와 함께 있어요. 이러면 애기들 말이 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어른들 말로 되면 앞에 제일 중요한 놈을 두고 나머지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게, 이걸로서 영어는 끝이라. 이게. 그래서 영어가 처음에 이 단순하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제일 단순할 때 진짜 단순 서술어만 있으면 돼. 딱 단순 서술어만 있으면 됐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서술어만 있으면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풍부해지려고 하면 설정 서술어가 따라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정 서술어들이 영어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지. 설정 서술어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설정 서술어예요. 모든 게 다 설정 서술어야. 그러니까 왜 설정 서술어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기억할까요? 툭하면 부사절이 나올 거예요. 툭하면 부사절인데 사실 그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그 박을 잘못해서 그렇지 부사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설정 서술어야. 뭐뭐 하게 된다, 뭐뭐 해준다, 언제, 어디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설정 서술어예요. 설정 서술어. 요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정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설정 서술어가 있잖아요. 이 설정 서술어가 절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절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에바는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with boyfriend 이러면 이게 절이 될 만한 게 하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에바는 살고 있어요. 한 다음에 부산에서 살고 있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었던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이러잖아. 이래 되면 이거는 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이 또 뭐가 되느냐. 설정서술어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 절이 설정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건 앞으로 문장을 보면 좀 나온다고요. 어쨌든 뭐라고요? 모든 것은 제일 처음에 단순 서술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문장 서술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설정 서술어가 되는. 그러니까 영어의 하이라이트는 설정 서술어에 다 있는 거고, 설정 서술어가 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이 S 플러스 P가 될 수도 있고, 단순 서술어가 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절은 이게 전체가 모절이면 이 부분이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절인 거야. 그럼 전체도 절이고 이 아들인데 절이지. 그걸 한다 자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절하는 자절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은 이거라고. 결국은 설정 서술어. 그러니까 설정 명사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설정 명사는 the, any 이런 거고 설정 서술어는 이렇게 다른 서술어 뒤에서 설정해 주는 것. 그 셋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팅한다 그러잖아. 세팅업. 그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 선생님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어하고 더는 네네. 설정 어라 그랬지. 네네. 설정 명사는 아니랬어요. 예. 그러니까 같다고 얘기했는데. 설정어에는 설정어와 설정 명사가 있는 거죠. 어와 더는 설정 네. 어라고. 설정어죠. 애니는 설정 명사. 설정어는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어하고 더는 설정해 주는 일 외에는 쓸 수가 없어. 근데 n이나 이런 거는 혼자서도 써요. 어떠한 것이라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혼자도 쓰이면서 또 다른 말에 붙어가지고 설정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any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거는 any라면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다 돼.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거지. 그러면 any woman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any woman이라면 어떤 여자라도 좋다 이런 이야기잖아. any man 어떤 남자라도 좋다 이런 거잖아. any는 요건 어떠한 뭐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체가 명사예요. 이거 설정 명사거든. 근데 설정 명사는 설정 안 하고 혼자도 쓰인다는 거지. 네, 혼자도 써요. 혼자도 쓰이지만 다른 걸 이제 설정해 주는 거지 이럴 때. 그럼 어떠한 여자라도, 어떠한 커피라도, 어떠한 음식이라도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설정 서술어가 모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다? 설정 서술어가 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게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 설정 서술어예요. 설정 서술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정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한정절. 한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에바인 부산이라면 이게 한정어잖아요. 이게 한정 서술어라고 그랬잖아. 이걸 한정 서술어라고 했어.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고 플러스 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명사가 나오고 절이 나오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명사하고 절은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얘인 거야. 이 원리가. 얘가 얘야. 얘도 에바가 부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에바가 되는 거지. 얘가 얘니까 얘하는 얘가 되는 거라고. 이때 얘를 갖다가 선행명사라고 하는 거지. 이때 선행명사. 얘보다도 절보다도 앞에 나왔다는 말이지. 선명사 원명사는 딱 붙어 있는 거고 선 후가 딱 붙어 있는 거고 요거는 절 앞에 놓여 있단 말이잖아. 선행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거든. 네. 그러니까 얘하는 얘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얘를 한정절이라고 하는 거지. 요거는 그냥 한정서술이라고 하고 요건 한정절이라고 하는 거지. 한정절. 요건 한정절이라고 한다. 그래 모든 경우는 요거야 요거. 제일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 요게 명사. 그래서 요거 갖다 선행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행명사 다음에 절이 나오는 거고 또 다음에 요렇게 설정서술어가 절이 나오는 수도 있다고요. 그 설정서술어가 절이 나오면 설정서술어 앞에는 명사가 없잖아. 없어. 근데 그건 앞에 있는 서술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거고 절이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준다? 한정해 주는 거지. 요거는 설정해 주는 거고 설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한정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행명사가 나오고 절이 나오면 뒤에 있는 절은 반드시 얘는 한정절이야. 뭘 한정해 줘? 요걸 한정해 준단 말이에요. 요거 하는 요거 이렇게 된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모든 경우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이에요. 영어 문법의 마지막이에요. 자,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그 네. 에바, 네. 인 부산 지금 이즈를 지운 상태에서 네. 그 첫 줄에 있는 인 부산이 네. 지금 한정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한정서술어. 한정서술어. 예. 한정서술어. 예. 부산이. 네. 이게 저거를 한정서술어로 쓸 때 문장에서 네. 아까 우리 종 선생님 말한 것처럼 뒤에 뭐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한장하는 문장들이. 네. 그럴 때 앞뒤에 콤마를 안 찍어도 상관없나요? 예, 안 찍었어. 안 찍어요. 일반적으로 안 예, 찍어요. 안 찍어요, 당연히. 어떤 문장에서는 그 티내준다고 또 막 이렇게 콤마를 양쪽에 막 찍기도 하던데 쉼표를.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줄들 안 찍어, 그냥. 에바인 부산에 있는 에바잖아. 그러면 에바인 부산, 네. 뭐 럽스, 뭐 힘 이렇게 만약에 된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는 쭉 흘러가요. 맞아. 아무 쉼표도 없이. 안 붙일 필요도 없어요. 에바인 부산, loves. me, 나를 사랑해. 그러면 에바인 부산이라면 요것만 있으면 그냥 에바는 부산에 있단 말인데 이렇게 하면 부산에 있는 에바가 되거든. 왜 이건 하나의 명사가 돼야 되잖아. 이 동사 나오니까. 근데 부산에 있는 에바는 loves me,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된다고요.
저때 인 부산을 한정서술어라고 한다. 예, 한정서술어 가라. 한정서술어. 그 영어가 길어질 수가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정서술어 때문에 그런 거지. 한정서술어라는 기능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저기 네. 네네. 그 럽스미가 있다 없다 치고 네. 그냥 에바 인 네. 부산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냥 그 시제 없이 네네. 에바는 부산에 있다. 이렇게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단순 주어, 단순 서술 볼 수가 있죠. 요렇게 보면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에바 인 부산. 근데 에바 네. is in 부산 네. 하면은 그 in 부산이 그때는 문장 주어가 된다. 네, 문장 서술어가 문장 서술어가 돼. 시간이 딱 정해지는 거지. 네, 알겠어요. 네, 시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F-A-T-H-E-R Father in heaven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이게 주기도문 잘못된 거예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Father in heaven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탁 들어가는 거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거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의지할 수가 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이게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딱 말할 땐 이거라고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Father in heaven. 이렇게. 그때는 단순 서술어. 네, 단순 서술어예요. 단순 서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가지고 하나의 주어가 되잖아. Father in heaven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is here 여기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러네.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is here 여기 계신다. 그럼 여기가 하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나 여기나 다 하늘이잖아. 해본이면 서술 한정 서술을 예. 이때는 한정서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똑같은 말이 쓰임에 따라서 단순 서술어도 되고 한정 서술어도 되는 거죠. 이게 멋진 거라고요. 그런데 단순 서술어, 한정 서술어가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게 그거로 느껴지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 우리만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게 분리시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게 통으로 느껴져. 이게 Father in Heaven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해도 되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그 두 개가 맥시가 돼가지고 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Father in Heaven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통으로 느껴진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통으로 느껴져. 우리는 외국어니까 배울 때 이렇게 분석해서 배워가지고 이제 합해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같이. 자.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명사가 있죠. 명사 에바가 명사예요. 이제 에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선행명사가 딱 나오는 거지. who 누군지 loves me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who loves me 이라면 이게 의문사 절이거든. 의문사로 시작되는데 절이란 말이에요. 누군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된다고. 이게 통으로 느껴지는 거야.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선행명사인 거야. 선행명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절이 나오잖아. 이 딱 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절이냐면 이게 명사 준동사 절이라고요. 에바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명사 준동사거든.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이라면 명사잖아.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이다 이러면 명사 준동사잖아. 그러면 에바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이다 딱 됐잖아. 에바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이다 딱 됐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선행명사지. 그러니까 요것만 두 개만 하면 에바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되지만 문장이 연결돼야 되잖아 앞으로. 그냥 얘가 뭐 한다? 한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저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인부산 이 말이나 쟤는 그래 한정 서술어라 그러지만 서술어는 아니잖아. 한정 서술어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걸 다 한정 절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요거 에바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야? 에바는 부산에 있어.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에바가 되고 요거는 나를 사랑하는 에바가 되는 거라고. 이런 그 가장 간단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는 말은 뭐 관계대명사니 지랄이 해가지고 무척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볼까요? 네? 말을 예쁘게. 아, 그래요? 말을 예쁘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Eva who loves me 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에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Eva whom I love 해보세요. whom I love 이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되거든. 그럼 이때는 에바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요거는 주격이고 이런 목적격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에바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에바긴 에바인데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에바가 되는 거지.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게, 그 다음에 후가 되죠. 그러면 위치를 한번 배워야 되잖아요. 위치. 물건이잖아. 그럼 앞에는 물건이 나오잖아. 물건이 스네명사로 나오지. 근데 이 물건은 뭐냐? 뭐뭐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뭐뭐 한 뭐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시간이 나왔다. 그럼 뭐뭐 하는 시간이 되잖아. when이 나온다고. 그 뭐뭐 하는 시간. 장소가 나왔다. 어디에서가 되잖아. 그 where가 된다고요. where, 뭐뭐 하는 장소. 이유, why가 나오잖아. 이유가 나오고 why가 나오잖아. 그 뭐뭐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방법이 나오고 way 같은 거 나오잖아. way. 그 다음에 how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하는 거는 너무나 웃기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언어를 습득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습득하는 거야. 이거 에바인 부산이나 에바 후올 하우스이나 똑같은 구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똑같은 구조로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한다? 한정하고. 이것도 한정하고. 그래서 한정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 선행명사. 그래, 선행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선행명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절이 나온다. 정절. 절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만 딱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그 예를 들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 A person.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person. 사람인데, 이 R 빠졌죠? 자, a person. 하나의 사람이거든. to help me. 이러면, 이제 a person.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말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러면 A 플러스 B예요. 근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러면 뭐지? 그럼 이때는 A 플러스 스몰 A 플러스 B잖아. 어쨌든 이거는 A, B고요. 또는 그냥 A 플러스 B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수수료예요. 이게 가장 쉬운 형태거든. A person to help me.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수수료잖아. To help me.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죠? 나잖아.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는 보세요. A person 다음에 to help. 이러면 뜻이 좀 달라져요. 이래 되면 a person to help 이라면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단 말이 아니고 도와주어야 하는 어떤 사람이 되니까 얘는 오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A 플러스 B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와도 그 내면이 있는 구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내가 I should 해야 해요. I should help. 이거 좀 어렵다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왜? 이게 영어의 핵심이고 이거 이상 어려운 게 없거든.
이거 이상 외운 게 없어. 자, I should help. 나는 도와야 한단 말이잖아요. 누구를 도와야 해? A person. A person이라 하지 말고 리나로 할까? 리나 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네. 리나 이거지. 리나. 그치? 저 리나예요. 리나 아니고. 리나. 리나. 위나. 리나. 그러면 I should help Rina 이러잖아. 나는 리나를 도와야 한다 이 말이잖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이면서도 여기 명사잖아요. 이럴 때는 이 리나가 앞으로 가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를 갖다가 명사 연결을 하는 거야. Rina, I should help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도와야 하는 리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이런 거 갖다가 명사잖아. 일단 명사가 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요 놈이 앞으로 가버리면 한번 보내볼까요? 리나. 다음에 I should help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는 리나를 도와야 합니다란 말이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딱 되거든. 근데 이거는 리나 I should help 이라면 내가 도와야 하는 리나가 된다고. 근데 이거는 명사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명사가 저를 연결해버리면 이게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전체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Rina, I should help가 되면 내가 도와야 하는 리나가 된다고요. 그럼 이게 명사 연결절이라고 하잖아요. 명사가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리나. 근데 여기서 자 이게 이 줄이잖아요. 줄을 갖다가 줄여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줄인다? I should help her to help 이렇게 되잖아. 자, 주어는 생략되는 거죠. 아니까. 그 Rina to help가 되니까 도와야 하는 리나가 된다고. 그 리나가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게 되는 a person to help니까 도와야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사 연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가장 쉬운 게 a person to help A 플러스 B야. R 플러스 B가 되고 요거는 명사 연결구로 해가지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a person to help이라면 도와주게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도와주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내가 지금 명사 연결어로 옮기니까. 네? 명사 연결어가 되는. 예, 명사 연결구가 되는 거지, 이거는. 요건 명사 연결절, 요건 명사 연결구가 되는 거지. 명사가 연결해주는 구가 되는 거라고, 요 구잖아.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가장 쉬운 형태가 A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이건 A 플러스 B가 아니잖아. 목적어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요거는 주어고, 요거는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주어가 되든지, 주어만 딱 됐으면 참 편한데, 목적어가 되니까 조금 이제 영어를 하는 것 같잖아? 그럼 이런 걸 볼까요? time, 시간이란 말이거든? time, 시간이에요. 시간이거든? 자, 이게 이제 선행명사야. 선행명사, 시간이고, when, 우리가, when, 뭐뭐 하는 시간, when we should start, 출발하단 말이거든? 그럼 when we should start 이라면 시간은 시간인데 이게 이제 선행명사죠? 선행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왔잖아. 선행명사가 왔고 그 다음에 when we should start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때 되잖아. 우리가 출발. 그럼 얘가 얘인 거야. 그럼 얘가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때이다 이러니까 이게가 명사준동사가 되면서 명사준동사가 되잖아요. 되면서 뭐가 됩니까? 한정절이 돼버리잖아. 선행명사를 한정해 주는 말이 돼요. 명사 뒤에 절이 나오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명사를 한정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출발해야 하는 시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연결어가 when 아니겠습니까? 자, when 다음에 we 생략하고요. should start를 하면 뭐죠? to start가 되잖아요. when
to start가 되거든. 그런데다가 시간이 나오니까 당연히 when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잖아요. 이게 주로 없어지고 뭐가 되죠? 그러니까 to start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얘가 얘 주어가 됐잖아요. 여기서 얘가 목적어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뭐냐고.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아니라고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지? 이거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선행명사 플러스 절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요거는 연결구라고요. 선행명사 플러스 요거 구. 한정구라고 그러지, 한정구. 한정을 해주는 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주어도 될 수도 없고 얘의 목적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세 가지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출발해야 할 시간, 도와줘야 할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정사, 형용사직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부정사, 형용사직용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할, 뭐뭐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뭐 부정사, 형용사직용법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요 같은 명사 다음에 이렇게 생각분사가 온다 하더라도 이때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F's B고 이때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때는 선행명사 플러스 한정구라고 출발해야 하는 시간 요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 이상 어려운 게 없어. 이 이상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꾸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머릿속으로? 네.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그 생활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네. 절보다는 구를 많이 쓰겠네요. 맞아. 그래서 왜? 절은 길잖아. 길고 절에는 뭐가 들어가? 연결어가 들어가잖아. 네. 연결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일상생활 할 때 이게 무슨 연결어가 될지 이미 알아. 타임 나오면 when이지 그거 뭐겠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야. time start 이렇게. 근데 이 뭐 time to start 이런 건 좀 쉽게 느껴지는데 네, 예. person to help 이렇게 돼 있으면 저 help가 네. 저 사람이 주어일지 목적어일지 눈에 음. 팍 안 들어오는 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나아질까요? 그건 나아지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얘가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때는 얘가 목적어가 스스로 나왔잖아. 네네네.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도록 딱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이렇게 생각분사가 나올 때는 요 외에는 없다고요. 요 외에는. 요 외에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가장 쉬운 게 이거, A 플러스 B.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목적어가 되는 거. 이게 명사 연결구라고 했죠. 명사 연결구. 저 한정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갖다 한정구라고 하는 거지. 한정해 주는 거. 요 한정구. 저거는 명사 연결구. 요거는 명사 연결구라고 하지. 좀 이해 좀 못 하셔도 돼요. 왜? 이해 다 하고 나면 내가 말할 게 없잖아. 이거밖에 이건 나 정말 영어는 원리는 몇 가지가 안 되거든. 요 알량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이해 못 하셔도 좋아. 전에 어떤 중학생, 그 똑똑한 중학생처럼 와가지고, 선생님 몇 분 들으니까 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황당하잖아. 맞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헷갈렸을 거예요.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리겠지. 근데 정말 이제 간단하다고요. 근데 이것만 알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참 쉽다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테이크 5 해야 되겠네. Take 5 합시다. Take 5.